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주식계좌 만들어주고 적립식으로 투자해주는 게 유행이죠. 돈을 줄 때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매월 적립식으로 자녀들에게 돈을 줘서 투자해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매달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번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번 제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만든 증여계약서 자동 엑셀 파일과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히 직접 신고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먼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된 제 블로그 포스팅 글로 가셔서 증여세 신고서,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 등 우동호 제작 버전 1 기본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면 하단에 시트명을 보세요. 기본사항 입력해서 가로 1,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 가로 2, 증여계약서 3번 이렇게 순서로 시트들을 작성하고 또 보시면 되는데, 이 작성에 앞서서 먼저 증여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상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파일에 이 증여세 기본에다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증여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것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 상속이고 증여는 생전에 받는 겁니다. 자, 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려는 자가 생전에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증여자, 수증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사람, 수증자는 받는 사람. 제가 아이한테 준다면 증여자는 제가 될 것이고 수증자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 신고 납부 대상자,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는 증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즉 수증자가 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5일에 제가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3월의 마지막 날은 3월 31일이 되겠죠.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 즉 6월 30일까지 우리 아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에게 통산해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개념인데요. 흔히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10년 동안 지금 시점서부터 과거로 10년 또는 내가 지금 시점에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미래로 10년간 통산, 즉 합산해서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는 특이하게도 제가 색깔 칠해 놓은 거, 요 부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부모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합니다. 자녀한테. 즉 아버지 따로 아들에게, 어머니 따로 아들에게 이렇게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합산해서 요 세금 없는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성인인 경우에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 여기 보시면 그 외라고 적어놨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가계도를 그려보면 쭉 직선으로 이어진 것이 직계 존속이고 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직계비속이죠. 이런 식으로 5천만 원까지, 다만 직계비속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주는 경우도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기타 친족, 세법에서는 기타 친족을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둡니다. 이것은 금액이 1천만 원까지예요. 자, 또 미성년자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미성년자 기준이 뭐냐? 19세까지를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나이, 만 나이 또 헷갈릴 수 있죠. 자, 세법에서 나이 따질 때는요, 그냥 년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2010년생이다 라고 한다면 세법에서 따지는 미성년자는 19세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10 더하기 19를 하면 2029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미성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증여재산 가액 빼기 증여재산 공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에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에게. 그러면 3천만 원이 바로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 공제는 위에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빼주면 1천만 원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표준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이 1억까지는 증여세율이 10%, 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 30%, 40%, 50%, 즉 30억이 넘어가면 50%에 대한 증여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누진과세라고 해서 구간을 쪼개서 계산을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간편 계산이라고 제가 옆에다가 또 넣어놨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이렇게 과세 표준이 뭐 2억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이잖아요. 요 칸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2억 곱하기 20%, 그럼 4천만 원이죠. 거기서 1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증여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요렇게 계산을 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증여세 신고의 책임은요,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세무사님들에게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괜히 수수료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가산세가 훨씬 클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첫 해에 응애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죠. 그리고 10년간 합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11살이 되면 또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줘요. 그리고 21살이 되면 이제 성년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31살이 되면 또 5천만 원을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31살 될 때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한 푼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약간의 돈을 처음에 목돈으로 줘서 증여세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달 15만 원씩 개인 연금 저축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저와 같은 이런 상황의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매달 얼마씩 쪼개서 불입을 해줄 건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차피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주는 건데 이거 뭐 그냥 용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 아, 물론 그래도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이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돈을 넣는 부분이 아니라 돈을 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무당국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해약을 해서 또는 빼서 자녀 명의의 뭔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자녀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단지 명의만 빌려서 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여세 신고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 증거를 남김으로써 이러한 향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신고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유기 정기금 평가라는 겁니다. 유기 정기금 평가. 정기금,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자, 여기 보면 유기 정기금 평가 명세서 2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뭔가 불입 원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저축하듯이 우리가 투자한 것은 보실 수가 있는데 할인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1년에 할인율을 현재가치 할인율을 3%를 적용하고 있어요. 현재가치 할인이라는 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1년 후에 100만 원과 지금 시점에 100만 원이 가치가 같습니까? 아니죠. 미래 시점에 100만 원이 가치가 더 낮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자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돈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올 때는 할인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요것이 뭐 더 복잡한 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계산하려면 머리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엑셀로 자동 계산하게 해놨는데 자, 굉장히 쉽게 해놨습니다. 기본사항 입력 1번 요 표에 가셔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을 적어줍니다. 제가 왜 증여세 기본을 먼저 설명을 드렸겠어요. 이 기본사항 입력 칸을 여러분들이 넣기 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먼저 증여자, 즉 돈 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거를 넣게 되겠죠. 이렇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넣습니다. 그리고 수중자, 돈 받는 사람 인적사항. 제가 칸 칠해 놓은 거 이렇게 파랗게 칠해 놓은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 거에 대해서 넣습니다.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이제 증여 내용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 시작일, 우리가 언제부터 증여를 할 것인가? 저는 2021년 4월 7일부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종료일, 요것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10년을 카운팅을 하세요. 10년을 카운팅을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 10년이 지나도 계속 미성년자다 라고 할 경우에 20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래서 저는 2030년 말까지를 이렇게 따진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현재 15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유기정기금 평가는요. 그 아이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19세가 되는 시점까지만 따지고, 즉 그러니까 5년간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엔 아이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게 되니까, 아까 증여 공제가 2천만 원이 아닌 얼마까지 된다고 그랬죠? 5천만 원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또 추가로 줄 거면 이렇게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시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작성해서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여 방법은 여러분들 은행에서 자동이체 걸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직접 이체를 해주려면 직접 이체라고 적으시면 되고, 자동이체는 자동이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증여 시기 같은 경우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매월 7일 날 자동이체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월 증여액은 15만 원. 아이의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해당하는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 괄호 2번 탭을 가시면 이렇게 표가 되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칸을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시는데, 증여자와의 관계, 자, 수중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아이가 아빠인 저와 무슨 관계냐. 자, 요거는 여기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손, 조부, 조모, 배우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증여자와의 관계라는 요 부분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놔서 요게 뜨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입 횟수 같은 경우는 첫 해만 제가 이렇게 그 칸을 직접 넣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이제 4월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해에 월수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건 넣는 겁니다. 저는 2021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넣을 거기 때문에 9라고 적은 겁니다. 그럼 원금을 제가 15만 원을 적어놨기 때문에 불입한 원금은 이렇게 자동으로 쭉 계산이 돼요. 불입 원금이 1,755만 원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첫 해는 또 동일하게 135만 원입니다만 둘째 해서부터는 금액이 달라져요. 달라져서 나는 1,755만 원인데 요 현재 가치 할인된 것은 1,536만 4,996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증여계약서 칸을 보시면, 자, 요렇게 자동으로 다 작성이 돼요. 예,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증여자 홍길동과 수중자 뭐 주니어는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시된 현금의 증여를 완료한다. 자, 현금의 표시는 종류는 유기정기금, 금액은 제가 이렇게 표기가 자동으로 되게 해놓고, 증여 방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동이체로 하겠다. 매월 증여액, 그리고 을의 실명계좌, 우리 아이죠. 미래에셋 증권의 뭐 증권 계좌 다 찍히게 해놨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신고할 때는 서식을 두 가지를 올려야 되거든요. 증여계약서와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른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 두 개를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릴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 들어가셔서 내보내기, PDF 문서 만들기 하시면 지금 요게 이제 파일이 이렇게 PDF 파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증빙 서류로 홈택스에다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얘도 인쇄를 하신 다음에 증여자 값 그리고 을이 되겠죠. 출력을 하신 다음에
성명 이 부분에다가 사인 또는 도장을 찍어서 스캔하신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아, 우리 집은 스캐너가 없는데 어떡하냐? 핸드폰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 사실 뭐 스캔할 수 있는 어플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쓰는 건 요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라고 해서 PDF 스캐너라는 앱을 쓰는데요. 이렇게 출력해 놓으신 걸 갖다가 위에서 사진, 요 앱을 실행해서 사진을 딱 찍으시면 그게 PDF 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 놓으시고 홈택스에다가 신고하실 때 그것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